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이랑 편한 분위기에서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동네 친구들이랑 모여서 대화하는 것처럼 한번 비디오를 찍어보고 싶어서 옷도 편하게 홈웨어를 입고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카메라를 마주보고 여러분들은 또 모니터를 마주보고 있겠죠? 그렇게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어떻게 유학을 준비하게 됐는지 뭐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좀 재미없게 그냥 내가 왜 유학을 오게 됐는지 쭈루룩 얘기하면은 좀 딱딱한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편하게 이야기한다고 해놓고. 그래서 조금 저의 옛날 이야기부터 그러니까 진로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랑 하려고 해요. 일단 저는 진짜 유년기 시절 때부터 꿈이 진짜 많았어요. 뭐 아기 때는 다 그랬듯이 공주가 되고 싶다, 백설공주가 될 거다, 뭐 이런 좀 허무맹랑한 그런 꿈이 있었지만 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꿈을 되게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던 적도 있고 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다가 4학년 때부터 제가 뭐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영어를 쓰는 외국인들이랑 이렇게 마주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제가 엄마가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걱정되셔서 원어민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런 비싼 영어학원에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어학원에 그때 처음 갔는데 영어에 진짜 재미를 느낀 거죠. 그런 노는 분위기에서 영어를 가르쳐주는 곳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영어에 되게 관심이 많아지고 또 원어민 선생님이랑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에 대한 그런 무서움이 없어지고 그냥 선뜻 가서 이야기하고 막 명동 같은데 제가 고모랑 많이 놀러 갔었는데 고모랑 또 놀러 가면은 그냥 서스럼 없이 외국인이 있어도 막 하이 막 이렇게 대화하고 그랬었어요. 그때가 지금보다 더 영어를 잘했을 때예요. 그렇게 지내다가 막 외교관이 되겠다, 뭐 영사 공무원이 되겠다, 이런 되게 구체적인 그런 꿈을 정하고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공무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를 막 찾아보고 시험이 뭐 있는지도 다 보고 시험 그런 것들 후기 막 이런 것도 그때 4학년 5학년이 그런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는 그런 자료들을 보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꿈을 계속 키워가고 뭐 다른 게 또 한 번은 또 세무 공무원 막 이런 게 되고 싶었는데 그 계기는 제가 처음으로 일본 여행을 가게 돼요. 그게 난생 처음 태어나서 가는 해외 여행이고 공항을 제가 처음 갔었는데 그때 이렇게 세관 공무원들이 우리 몸 검사하고 제복 입고 이렇게 있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알아보고 또 그거에 또 빠져가지고 공항 공무원, 세관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막 결심을 하고 어쨌든 되게 어린 나이에 세세하고 디테일한 꿈을 막 찾고 그랬었어요. 그 꿈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게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시험 과목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찾아보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막 따져보고 영어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뭐 산수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그런 해결책들까지 모색해서 맨날 칠판에다가 제 방에 조그만한 칠판이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맨날 쓰고 또 일본에 갔다 오고 나서 일본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어를 하면은 또 잘하면은 자격증을 잘 따고 그런 과를 나오거나 하면은 외교 공무원, 뭐 영사 공무원 그런 거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또 그것도 완전 열심히 하고 막 그랬었어요. 또 이모가 일본에서 두 분 다 공부를 하셨었거든요. 그분들한테 컨택해가지고 막 얘기하고 나 요즘에 이런 거 배우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때부터 그러니까 꼬리지 받고 막 이랬었어요. 첨삭을 받는다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중학교 들어오고 중학교 때까지도 계속 세관 공무원, 뭐 영사 공무원 이런 거가 되고 싶었다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오면서 약간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쳤죠. 제가 그렇게 막 공부를 엄청 잘하고 그런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두 가지의 길이 있었어요.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일반 고등학교를 갈 것인가,
내신은 포기하지만 학업의 그런 분위기가 좋은 여고를 갈 것인가, 이런 두 가지 길이 있었는데, 저는 모의고사 점수가, 그때 한번 모의고사를 같이 과외 선생님이 계셨는데, 영어 과외 선생님이셨는데, 저한테 이거 한번 공부해보자 해가지고 모의고사를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내신보다, 그때 중학교 내신이었지만 중학교 내신 공부하는 것보다 성적이 훨씬 더 잘 나와가지고 모의고사를 잘 봤으니까 나는 수능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수능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 학업 분위기가 괜찮은 고등학교를 가야 되겠다 해서 여고를 선택했어요. 근데 그게 참 잘못된 선택이었던 게, 제가 중학교 때는 내신을 잘 못했던 이유는 아예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내신이 잘 안 나왔던 건데, 내신 공부를 고등학교 가서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해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 학업 분위기가 좋은 거는 이제 내신 공부도 열심히 하는 학교,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많은 학교라는 뜻이기 때문에 내신도 내가 막 94점 이렇게 맞았는데 3등급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거에 너무 충격을 받고 점수가 너무 안 나오고, 그때는 상대니까, 지금은 절대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상대였으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4등급 막 이렇게밖에 못 받는 거예요, 내신을. 그래서 아무리 그러니까 그때는 중학교 3학년 때는 그냥 딱 흑백 논리로 생각했어요. 내신 아니면 수능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게 다 이렇게 짬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잘못 선택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멘붕의 3년을 다녔어요, 학교를. 그래도 일단 수능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제가 16학년도 수능을 봤는데, 그러니까 2015년에 16학년도 수능을 본 거죠. 그때 봤는데 제가 좀 못 본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기대보다 되게 못 나와서 되게 안 좋은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것도 내신도 안 돼서 내신으로는 넣었는데 다 안 되고 논술도 다 걸리고, 그래서 수능 100%로 제가 어디 대학교 가가지고, 밝히진 않겠지만 어디 대학교 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거기 가나보다, 거기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지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심지어 또 그렇게 저랑 맞는 과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이제 제가 계속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유학을 꿈꿨거든요. 막 초등학교 때 이렇게 낙서하는 수첩 같은 거 보면은 막 나는 뭐 프리스턴 대학교를 갈 거야 막 이렇게 써있고 그랬거든요. 그게 어디 붙어있는, 어느 나라에 있는지도 모르는 대학교면서 그냥 그 대학교가 외국에 있고 외국인이랑 공부할 수 있고 이러니까 그냥 그 대학교 쓰고, 막 되도 않는 글씨로 막 이상한 삐뚤삐뚤한 글씨로 그렇게 쓰고, 막 하버드는 조금 어려울 테니까 그보다 살짝 뭐 밑에, 제 판단이죠 그것도, 그 하버드보다 살짝 밑에 있는 프리스턴 대학교를 갈 거야 막 이렇게 써놓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찬찬히 생각해보고, 그때 당시에 또 빠져있는 뭐 그런 저런 취미들, 뭐 관심사들을 다 종합을 해보니까 유학을 가는 게 더 낫겠다라는 판단이 됐어요. 그러고 제가 그 대학교가 마음에 안 들고 하니까 그냥 자퇴를 하고 아예 그냥 유학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엄마랑 계속 유학원을 다녔어요. 그때 미국에 가고 싶어서 미국 유학원도 갔었고, 저희 고등학교가 싱가포르의 어떤 그 예술 대학교랑 디자인 대학교랑 에모안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연합 뭐 그런 거를 맺어가지고 결혼 관계를 맺어서 거기도 한번, 싱가포르도 한번 가서 봤었고, 뭐 독일도 갔었고 프랑스도 갔었어요. 근데 일단 미국이랑 싱가포르는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금전적인 문제들. 미국은 워낙에 비쌌고, 그리고 싱가포르는 이게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 노예 계약 같은 거예요. 이게 공짜로 학교를 다니는데 뭐 거기서 몇 년을 취업을 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 중에 몇 퍼센트가 학교로 들어가고 몇 퍼센트가 나라로 들어가고, 좀 이상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상한 시스템이어가지고 일단 두 개는 패스하고 이제 독일이랑 프랑스가 남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책을 많이 읽으러 다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라도 취미나 뭐 그런 관심사를 붙이려고 책을 읽으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프랑스 미술, 예술, 뭐 프랑스의 집
뭐 이런 건축, 이런 거 디자인 이런 거에 대한 서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막 읽었는데 이제 프랑스라는 나라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프랑스에서 공부한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의 그 아이디어나 뭐 작품 그런 거 이렇게 봤는데 뭔가 내가 해도 저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프랑스로 정하게 됐죠. 근데 문제는 프랑스어를 배우는 거였어요. 근데 프랑스어를 배운 거는 제가 또 다른 영상에 올렸으니까 그거는 참고해서 보시고, 그대로 공부를 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유학을 오게 됐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세월이 흘러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네요. 어쨌든 곧 있으면은 또 수능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고3들이 되게 멘붕에 빠져 있잖아요.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 코로나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진로를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까? 이렇게 막 엄청난 고민과 멘탈의 파사삭 막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제가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분명히 수능에 대한 압박감이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죠. 근데 사실 저는 수능을 굉장히 못 본 편이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공부를 아예 안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좌절이 됐죠, 그때는. 그래도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서 옛날에 꿈꿨던 거를 이렇게 실현을 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하고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다 좋은 대학교 갔었던 친구들이 저의 삶을 부러워하고 막 동경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누구보다 제가 먼저 제 삶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저는 제가 참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가끔 가다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은 뭐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 과거로 갈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 막 이런 컨텐츠 게시물이 있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이 다 뭐 나는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서 열심히 더 공부를 할 거야, 뭐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써놨는데 저는 진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 순간 자체에 너무 행복해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까지 온 그 길 중에 엇나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능도 못 봤지만 내가 잘 본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 것 같진 않고, 뭐 지금이랑 비슷하게 살 수는 있겠지만 그 삶이 더 나을지 이 삶이 더 나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 이 삶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행복하니까, 누구보다 행복하고 자신감 넘치면서 살고 있으니까 돌아가고 싶은 곳이 아무 데도 없거든요. 저는 오히려 저의 미래가 너무 궁금해요. 미래에는 얼마나 더 행복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삶에 좌절하지 말고 그냥 내가 원하던 게 무엇인지, 진짜 근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찾아가다 보면은 그 길이 정말 맞는 길이고, 조금 잘못되더라도, 짜잘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던 거를 따라온 거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꼰대 같을 수 있지만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진로와 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번에 또 봐요. 안녕.